해병대에 그들이 모였다. 익숙하지 않은 군복 차림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 행동. 더구나 혹한의 추위에 진흙탕을 뒹굴기까지 한다. 그 중에는 11살 어린 소년까지 있었다. 얼음장 속에서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통을 즐기라 그랬어. 앞으로 더욱더 살겠습니다. (1월) 중순 포항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에 1단의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위병소 부근에서는 서성거리는 부모들의 모습도 보였다. 해병대 겨울 캠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었다. 군입대가 아닌 캠프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들의 기대는 남달랐다. 다들 특별한 무엇을 바라는 눈치였다. 그냥 훈련만 그냥 따라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훈련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가지고 네 걸 갖다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자신 아빠 이야기했잖아, 그지? 네. 네 자신은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해라. 요즘 아이들이 좀 나약하고 또 저희 애가 지금 혼자라서 좀 이 세상에 사는데 좀 힘차게 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다고 그랬으면 기꺼이 좀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아버님도 이쪽 그 해병? 저도 해병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수가 정로가 잘하고 와. 사랑한다 한마디. 남수가 정로가 사랑한다. 예.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철호 씨처럼 부자가 함께 참가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입소자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혼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제대한 지도 오래됐고 내 정신력도 한번 그 시험해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올라가. 6학년 올라가. 병원에서 만성장애염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왔다고 해서 무조건 참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군의관과의 면담부터 거쳐야 했다. 일반인을 위한 해병 캠프가 실시된 것은 지난 97년, 이번으로 17기가 된다. 17기 훈련생은 모두 195명. 11살 어린이에서 50살까지 연령층도 직업계층도 다양했다. 군대 경력이 있는 30, 40대 훈련생이 많아진 것도 IMF 이후의 변화다. 해병대 훈련은 상군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연병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그 명성은 입증되고 있었다. 여성들 역시 말로만 듣던 군대 분위기를 얼차례로 시작하는 중이었다. 짐 내리라 소리 안 했는데 왜 내리라? 짐 내려. 동작 봐. 다시 올려. 내려. 빨리 하면 알겠습니까? 네. 천천히 돌아. 교관은 시종일관 강한 말투와 빈틈없는 눈초리로 훈련생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해병대의 명성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알겠어? 교육 번호를 받자마자 훈련생들은 내무실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군대에서는 3보 이상은 구보다. 내무실의 자리 배치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됐다. 총 5개 소대 중 이철호 씨는 5소대 내무실에 배정됐다. 군대를 제대한 지 20년째. 그래서인지 군복을 입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이철호 씨의 내무실 동기 김명선 씨는 장애인이다. 맞는 옷이 있어? 1소대의 초등학생들은 군복과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 천안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이 아이들은 원래 중학생부터 참가할 수 있는데도 나이를 속이고 14명이 단체로 입소한 경우였다. 여성들로만 편성돼 있는 6소대는 초등학생에서부터 40대 미혼 여성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그런데 안에 쓴 거 뭐야? 안에 쓴 거. 벗어 빨리. 어떤 경우든 교관의 말을 묵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군복 착용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는 숨가쁘게 교관의 기본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에 있든 내무실에 있든 복도에 있든 간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와 같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복장급한 상태하고 동일하는 거야. 알겠나? 일내무실 맨 한쪽에 짝다리 짚고 있지 마.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 좀 하려고 왔습니다. 고생 좀. 철모 써보니까 어때? 좋아. 잘하셨어. 최연소자인 11살 동선이는 이런 상황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 승, 해, 병, 기, 신, 잡는, 해, 병, 대, 악. 맨 끝에는 악이야. 이해가나? 네. 맨 끝에 악자가 제일 입소식을 위해 이동하면서 교관은 악을 강조했다. 해병대에서는 모든 대답이 예가 아니라 악이다. 정신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왜 웃나? 웃지 말라 그랬어. 알겠어? 알겠나? 목소리만 한 바퀴 더 뛰어. 이 훈련생은 웃다가 얼처리를 당했다. 교관은 신참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웃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 들어가. 예, 들어갔습니다. 105번 교육생 양현배. 육소대에서도 군기를 다스리는 일이 한창이었다. 입소식이 열리는 곳까지 100m가 안 되는 길인데도 30분을 경과하는 중이었다. 참으로 멀고 먼 길이었다. 원위치. 원위치. 마침내 입소식이 열렸다. 이제부터 훈련생들은 해병대의 일원이 된다. 신고합니다. 교육생 5.5대 193명 1999년 1월 18일부터 동안 9월 22일까지 해병 캠프로 17대 미용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해병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짜여진 교육훈련을 통해서 땀과 인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입소식 이후부터 이곳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은 입소 전에 여러분의 지위나 처지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쓰지 못한 자를 바로 서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변화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조국에는 충성을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소대기가 송승헌. 일소대기가 이승혁. 훈련장에 꽂힌 교관들을 소개하는 시간. 이 교관들은 장병과 하사관을 교육시키던 최정예 해병들이다. 이제 이 교관들의 지휘 아래 훈련생들은 4박 5일간 강도 높은 해병 정신을 배우게 된다. 난 내년에 다시 오려면 또 다시 와. 이제 시작인데요. 뭐 해봐야죠. 살벌해요. 자신 있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입소식이 끝나자마자 일소대 송승환 교관은 틈을 주지 않고 위반자를 적발해냈다. 101번 조찬주는 중학교 3학년생. 역시 웃다가 걸린 경우였다. 평소 웃음이 많은 성격이었다. 발의 내각은 45도, 양무릎 붙이고 엉덩이를 당기고 가슴을 곧게 펴고 턱을 당기고 시선은 정말 장막 15도. 주먹은 곧게 말아줘서 엄지손가락은 바지 홍합선상에 붙여. 무릎 붙이라 그랬어. 무릎 붙여.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놀러 왔어? 101번 교육생
목소리 봐. 101번 교육생. 예. 101번 교육생. 입술에 항상 웃음을 머금고 다니는구만. 어? 빨리 소대장을 따른다. 알겠어? 예. 알겠나? 목소리 봐. 알겠나? 옆에서는 이승엽 교관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다. 101번 교육생 한 바퀴 돌고 와. 한 바퀴 돌고 와. 빨리. 어디로 가나? 훈련생은 발을 못 맞춰서 기합을 받는데 그 옆을 달려가는 이들은 단련된 해병들이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 내무실에서는 소지품 반납 명령이 떨어졌다. 자기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모두 들고 집어간다. 알겠나? 실시. 소지품은 대부분 먹거리들이었다. 이 훈련생은 가지고 온 음료수를 급하게 마셔버린다. 당분간 구경도 못할 텐데 얼른 마셔버리자는 속셈이다. 알았어. 얘기를 하는데 움직여? 어깨 너무 실시. 소지품은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때 돌려받는다. 이제부터는 입소 전에 생활 양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해병 훈련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첫 번째 식사 시간. 여기서도 벌을 받는 훈련생이 있었다. 식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철호 씨와 장용삼 씨는 아무래도 구호를 외치는 게 새삼스럽고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화물업을 하는 장용삼 씨는 최연장자다. 식사를 한 후에도 교관의 매서운 눈초리는 계속됐다. 음식물을 남기는 것은 물론 설거지 상태가 불량해서도 안 된다. 교관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식판을 살폈다. 총순검을 앞두고 이승엽 교관이 내무실 점검에 나섰다. 순검은 청소와 정리정돈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청소가 끝났는데 왜 쓰레기? 급기야 내무실장이 불려왔다. 내무실장 들어와. 3내무실장 들어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네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OR 맞다고 생각하나? 149번 교육생. 뭐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야? 149번은 순검 전에 보란듯이 침낭을 깔아놨다가 야단을 맞았다. 집어넣어. 순검 끝나면은 침낭 덮고 자는 거야. 알겠어? 숨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관의 지시와 야단에 중고생 훈련생들은 긴장할 대로 긴장이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일 것이다. 1내무실부터 나머지 내무실 그대로 대기. 순검은 1내무실부터 나머지는 대기. 나머지 내무실 그대로 대기. 나머지 내무실 그대로 대기.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세. 순간번호 끝. 고개가 이쪽으로 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오면서 번호를 내야지 왜 넘어가나?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란 말이야. 그리고 오면서 번호하고 13명이 번호하는데 13초가 걸리는구만. 1초에 한 명씩 하는 거야. 시작하면 끝나야지. 다시 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순간번호 끝. 해병대 캠프 제17기 순간권 정칭 소라. 자. 청소라. 자. 자기 싫어. 훈련생들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데도 꼼짝없이 서 있는 중이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5분 이후에는 절대로 유도명령을 통제하겠다. 너 아버님 옷하고 다 가지고 있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상욱에게 호출 명령이 내려졌다. 오소대에 있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된 나머지 핑계를 대서 아들을 불러낸 것이었다. 내일 추우니까 아빠 믿고 다이제 입어라. 나는 믿고. 내일부터 못 만난다 그래. 아들이 못내 걱정스러운 아버지 이철호 씨. 그다음에 상우가 아버지의 권유로 할 수 없이 캠프에 온 아들 이상우. 이거부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철호 씨는 IMF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 상욱이는 고교 진학을 앞둔 참이었다. 부자 모두에게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택한 것이 해병대였다. 같은 시각 여자 내무실에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제 아침까지는 누구도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 교관이 떠나면 훈련생들이 불침번을 선다. 공부 잘 써라. 알았나? 차려. 명례. 필승.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131번 박기우 교육생이 좌측 무릎뼈가 조금씩 그러나 교관들은 아직 하루 일과가 끝나지 않았다. 많이 좀 튀어나왔는데 하루의 교육 내용을 결산하는 시간. 주로 점검되는 것은 부상자 문제였다. 이 교육생은 체육단을 할 때 앉아 때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이틀째.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하 7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 해병 장병들은 완전 군장 차림으로 야외 훈련을 가는 중이었다. 그 옆에서 신참 훈련생들은 얼차려가 한창이다. 상욱이가 속해 있는 일소대였다. 이 같은 오합지졸은 처음이다. 알겠나? 엉뚱한 데는 쳐다보질 않나? 해잔병처럼 항상 땅바닥을 시선을 주시하지 않나? 오합지졸로서는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 훈련은 강도 높은 공수교육이다. 정신무장부터 필요하다. 해병대 캠프 제17기 195명 교육준비 끝 필승. 현 공수교육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시간 피트로부터 마지막 타워까지 교육이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공수 외치면서 여러분들 양팔 간격으로 벌리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목소리 뒤에 대답 안 하는 사람 많아. 뒤로 추시. 오늘 공수교육은 11m 높이의 타워에서 줄을 타고 뛰어내리는 강화훈련이다. 11m 높이는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다. 똑같이 추운데. 교관님 알겠어? 알겠어? 목소리 봐라. 알겠나? 혹한 속에서 진흙바닥을 구르는 벌을 받는 이 훈련생. 너무 추운 나머지 거친 말을 한 모양이었다. 절대 욕을 하지 마라. 알겠나? 같이 힘들고 같이 춥고 같이 고생해 지금. 안 될 때는 좋은 말로 해. 좋은 말로. 같이 교육받고 17기로서 교육을 받는데 절대 욕을 하지 마라. 알겠나? 춥다고 비리비리 하지 마. 알았나? 가장 어린 동선이와 친구는 온몸이 얼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영하 7도라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웃돌았다. 거기에 온몸은 흙탕물에 푹 젖어 있다. 어린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연장자들이었다. 다들 어려워진 경제 현실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캠프에 참가한 이들이었다. 훈련생 김영선의 다리에 쥐가 났다. 영선은 훈련 내내 신경통으로 앓고 있는 어머니를 걱정했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에 고된 훈련이 겹치면서 어린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김영선. 네. 134번 교육생 김영선. 김영선. 134번 교육생 김영선. 할 수 있겠지? 네. 네 자신과의 싸움이 알겠나? 여기 있는 소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힘든 것은 네 자신과의 싸움이 알겠어? 할 수 있겠지? 모든 다른 교육생들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알겠나? 똑같이 하는데 너만 낙오되지 마라 알겠어? 참고 견뎌내라 알겠나? 어린이에서 최고령까지
검푸르던 군복이 알아볼 수도 없게 변해버렸지만 얼차려는 계속됐다.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군복이 얼어붙어 서걱서걱 소리가 날 지경인데도 얼차려는 계속 이어졌다. 사실 이런 추위 속에서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방법은 체온을 나누는 것. 따뜻하지? 떨어져 있으면 추운데 같이 붙어있으니까 따뜻하지? 알겠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일 때는 혼자서 10분도 서 있을 수가 없다. 대열 속에서는 훈련생들이 뿜어내는 입김으로 자욱하게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개인 간격 없이 완전히 밀착합니다. 알겠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예, 많이 드셨습니까? 점심시간, 이철호 씨는 안절부절하는 표정이었다. 어우 힘들어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 아버님 어디 있어요? 훈련 잘 봤던데? 잘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잘 봤네. 잘 봤네. 예. 남들은 점심 식사를 끝내는데도 상욱의 일소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훈련 중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버지였다. 상욱이가 합류하자 따뜻한 물을 들고 달려왔지만 상욱이는 그런 아버지를 본체만치 하고 있었다. 이 고생을 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다. 안 올라가는 거 그냥 억지로 걸고 왔더만. 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한번 좀 어려운 거 많이 겪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불만이 지금 가득 쌓여있는 거. 불만이 좀 가득 쌓였습니다. 지금 아빠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네 지금. 예. 상욱은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밥을 먹었다. 비록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몰랐더라도 상욱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중요한 선을 넘고 있는 셈이었다. 11살 어린 동선이도 이 과정을 무사히 겪었다. 그런데 동선이를 챙겨주던 체육관 관장이 교관에게 지적을 받았다. 인간적인 정이 개입되면 정신력이 흔들린다. 나이가 어려서 안쓰럽지만 혼자 이길 수 있게 놔두라는 것이었다. 높이가 11m나 되는 막타워에서 강화를 하려면 긴장감부터 드높여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공수 강화 훈련이 시작됐다. 11m 높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훈련. 훈련생들은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투혼을 발휘하고 있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괜찮아. 조남숙은 고소공포증이 있다. 저쪽 보라. 괜찮아. 물 줘. 저 멀리를 보라니까 내가 딱 잡아주잖아. 괜찮아. 멀리 봐. 팔 들어! 조남숙은 IMF로 직장의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실직을 했다. 대학생이 되는 남동생과 함께 해병 캠프에 참가한 것도 그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엄마 나 했어. 여기 다쳤다면서. 강화를 마친 남숙이 동생 정록을 만났다. 정록은 턱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드디어 막내들의 차례가 됐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이기지 못할 정도의 동선이었다. 자신 있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선이가 뛰어내렸다. 평소 말이 없이 씩 웃기만 하던 아이는 비명소리 하나 없이 강화를 했다. 자, 이제 엄마한테 한마디 할 수 있겠네. 응? 자, 엄마 먼저 보여줘야지. 우리 자랑스럽게 했으니까.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사랑해요. 강화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대기생들은 온몸을 굴리고 있었다. 몸을 녹여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높이뛰기 벌을 받는 훈련생이 있었다. 뭐 때문에 받아요 지금? 하품한다고. 해병에게는 전선이 따로 없다. 가장 위험한 곳, 최전방이 해병의 무대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은 극한 상황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 함께 극한 상황을 거치면서 얻은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 집단적인 자신감이었다. 취재팀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식사량이었다. 밥이 국그릇까지 침범할 정도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6시 30분. 날카롭게 기상 호루라기가 울렸다. 하지만 대학생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5소대 내무실 반응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아침에 어떠세요? 몸이? 미치겠어요. 그럼 뭘 물어봐요. 아니 안녕합니까? 급기야 유영민 교관이 들이닥쳤다. 정신은 일어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도 6소대 내무실은 한결 나아 보였다. 온몸을 흑사시켰지만 젊음이 피곤함을 이긴 모양이었다. 그러나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니야 알겠어? 몇 번이야? 226번이요. 목소리 봐 그런 정신으로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26번? 예. 올라가 대기해 너는 뭐야? 왜 내려왔어? 같은 중학교 친구인 재호와 강희는 집에 가려고 내려왔던 길이었다. 행정병이 재호를 설득하는 일에 나섰다. 재호의 핑계는 집에 할 일이 있다는 것. 하지만 해병대에는 낙오자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극복하게 해서 함께 가는 것이 해병대 전통이다. 참아라. 이때만 참으면 된다 이제. 결국 재호와 강희는 훈련에 남았다. 2소대 내무실. 훈련생 소대장이 누워있는 게 눈에 잡혔다. 그런데 잠시 누워있으면서도 모포에 각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대장은 튕기듯이 일어나 내달리고 있었다. 다른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틈날 때마다 모포에 각을 세우는 게 일이었다. 첫날의 흐트러진 모습과는 대조적인 풍경들이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 애인들에게 금일 하루도 무사히 과업을 받을 수 있도록 묵념을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랐어. 중학생 이강희가 또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다가 얼처리를 당하는 중이다. 자신이 없어는 거야 지금. 올라. 조금 전에도 돌아가려고 기회를 노리던 강희였다.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네가. 올라왔어? 어? 멈춰.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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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 있나? 예 남자같이 할 수 있어. 15. 곱고 편하게 자란 아이들에게 해병대 훈련은 몸에 붙이는 게 사실이었다. 아니지? 자신감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알겠나? 남자 알겠어? 이래서 방송 들어보고. 하지만 해병대 훈련의 핵심은 무너지려는 자신을 붙잡아 세우는 극복 의지에 있다. 강희는 지금 그것을 시험받고 있는 중이다. 자 함수 함수를 본다. 5초간 시작. 좀 와요 자적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하다. 조남숙은 그것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어때요? 안 울어요 이제 안 울어요? 해병인데. 오늘은 절대 안 온대. 육상에서 해상, 하늘까지 전방위를 담당하는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다. 해병대의 기본은 상륙작전. 상륙작전에 쓰이는 수륙양용 장갑차 LVT에 훈련생들이 탑승했다.
상륙 작전은 병력 손실이 가장 많은 작전이다. 은폐물이 없는 해안선에 상륙하려면 해병은 자신을 고스란히 적진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적을 섬멸해야만 내가 살고 동기가 산다. 총탄이 날아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해병. 상륙을 하자마자 훈련생들은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최연장자 장용삼 씨는 그것이 불만이었다. 그것을 달래주는 사람이 동기 이철호 씨. 동기에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발휘되고 있었다. 아침 식사 때문에 도원이가 체한 모양이었다. 조남숙이 계속 도원이를 보살펴주고 있었다. 오후 훈련은 각계전투. 적진을 뚫고 고지를 탈환하는 훈련이었다. 이철호 씨와 아들 상욱이 마침 같은 소대로 편성됐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호 씨는 혼자 왔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정말 혼자 오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그럼 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려고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까? 자기 노력 이하에 따라 잘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복 초반부터 이미 허덕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는 중이다. 반면 상옥이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철호 씨는 딱 20년 전 군대를 제대했다. 지금은 체중도 늘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통과하라고 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통과하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려서 작성부터 얘기하고 있죠.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한 탓이었을까? 이철호 씨는 명령도 없었는데 철조망을 통과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상옥이 그만 웃고 만다. 이번에는 상옥이 통과할 차례.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버지였다. 아들보다 자신이 더 힘들어하면서도 혹시 아이가 고생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훈수를 두는 아버지였다. 힘드십니까? 야! 힘듭니까? 힘이 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체력 단련을 좀 하고 좋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면 지금으로 내려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내려가십시오. 저는 붙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라.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알겠습니까? 상체도 숙여. 적진을 뚫고 산악을 달려와 드디어 고지를 탈환했다. 적군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격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탈환한 산소대 대원들이 얼음웅덩이 옆에 모여섰다. 교육생 빠져 좋다. 그러나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거야. 느끼고 싶은 교육생은 들어간 나게나. 들어가기 싫은 교육생 손들어. 엄마.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영재 교관이 상큼 얼음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지휘관과 훈련생들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몸을 담궜다. 아직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이었다.
알겠습니다. 만들만 하지? 어깨동무 실시. 따뜻함이 전해지나? 이게 뭐야? 동기에! 뭐라고? 동기에! 동기에 달았나?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친구고 선후배 관계 맞나? 교육이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이 동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 참아낼 수 있나?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자, 어버이 은혜 한번 불러보겠어. 어버이 은혜 시작! 사실제 괴로운 날 잊으시고 뒤에 감당스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따라주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상상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서 소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껏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의 분출이었다. 부모님을 사랑해라, 알았나? 여기 오니까 부모님 사랑이 더 절실하지? 사랑의 목차하다 조국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나를 이기자, 사랑의 목창!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입수! 입수! 소년들은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과 맞닥뜨려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자신, 조국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하지만 중년의 이철호 씨는 얼음물을 재빨리 통과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중앙에 섭니다. 중앙에 섭니다. 물 중앙에 섭니다. 뒤로 치치 517번 경세 뒤로 치치.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너 목소리 이길 자신 있습니까? 517번 경세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나옵니다. 이철호 씨는 IMF 이후 사업적으로 수많은 위기 순간을 겪어왔다. 엎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정신력을 극대화시켜 난관을 돌파하고 싶었다. 어쩌면 지금 이철호 씨를 비롯한 훈련생들은 그 난관을 돌파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나를 이기자!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앞으로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해 드리라, 알겠나? 나를 이기자! 부모님을 사랑하자. 나를 이기자! 그날 밤 육소대 내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순검이다. 신발 저거 왜 거꾸로 정리돼 있나?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아닙니다. 뭐야? 육소대 내무실장은 조남숙. 시간이 모자랐나? 아닙니다. 명희훈 교관은 목욕탕 거울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는 중이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 손에 들어. 분명히 어제도 순검을 돌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어.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알겠나? 알겠어. 그리고 밤 11시 30분. 훈련생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남녀 모두 순검 상태 불량이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 지금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알겠어? 가슴 속에 뭉클하게 벅차오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큰 목소리를 불러, 알겠어? 시작! 마지막 훈련은 유격 기초 훈련, 레펠 훈련이었다. 그런데 조남숙이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다. 몰래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죠. 다 참아왔어. 어? 자, 오늘만 참으면 돼. 그런 조남숙을 격려하는 사람은 남자 훈련생이었다. 625번 나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벽을 내려오는 훈련.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이었다. 훈련자는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유치원들도 다 결국 남숙은 내려가기를 시작하자마자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남숙은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빨리 나 빨리. 그날 마지막 순검을 앞두고 내무실 풍경들이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내무실장들이 앞장서서 순검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중이었다. 확인한 다음에 계속 밀어야 돼. 실시. 이제 서대한 경신 좀 돌아가. 처음에는 대답 소리도 목소리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더니만 이제 좀 알겠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 알겠나? 첫날의 순검과 비교하면 그것은 대단한 변화였다. 보는 안중에 확실히 부르고. 불과 나흘 만에 훈련생들은 자율적으로 해병대의 질서와 규율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제호도 청소에 열심이었다. 무슨 청소 맡았어? 예? 무슨 청소 맡았어? 내무실 청소요. 내무실 청소? 모포는 날카롭게 각이 서고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에도 절도가 담겨 있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어나. 일단 순간문화 끝. 그날 밤 교관은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 자신을 해병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편지를 써보라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해병이 돼서 전쟁에 나갔다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누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것인가?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나라를 지킬게요. 제가 죽더라도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만약 제가 돌아오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를 못했던 효도를 할게요. 저는 이번 전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싸울 것입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고 나 또한 바라고 있어. 당신과 자식에게 진정한 어버이가 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구려. 다음 세상은 전쟁 없는 세상에 태어나 당신과 우리 자식이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겠소. 옆 내무실에서는 김영선이 울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를 쓰다 말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생각이 북받친 것이었다. 잘하면 되잖아. 잘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잘해. 엄마 걱정돼서 그렇구나. 네. 응? 저희 어머니께서는 허리 디스크에 걸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린 것도 벌써 일주일째 안 됐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 받을 때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어머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 훈련으로서 어머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제 앞에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보고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1월 22일) 해병대 캠프 제17기의 수료식장. 함께 입소했던 195명 중 입소식부터 문제가 됐던 환자 2명을 제외한 193명이 수료증을 받는 자리였다. 나이도 출신지도 직업도 각기 달랐지만 다들 해병대의 강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해병 정신을 몸과 마음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다. 교육생 정수라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번 해병대 캠프 훈련에 기꺼이 참가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혹한의 추위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단장은 가장 나이 어린 동선이를 격려하고 있었다. 교육생 박동성 감사합니다. 너 11살이야? 말도 안 하던 첫날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동선이었다. 너 이 다음에 해병대 와야 돼?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주역은 교육대장과 7명의 교관들이었다. 교관들은 훈련생들을 조국의 아들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준 지휘관이었다.
나약했던 나 자신을 바로 서게 도와준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뜨겁게 서로를 안았다. 그들은 고통을 함께 나눈 동기였다. 극한 상황에서 체온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한계를 확장시키려 애쓰던 동지였다. 조국의 자식으로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자신을 재발견하던 전우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였고 진정한 승자였다.